가난한 사람은 사고 부자는 파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자본가들의 속임수를 간파한다면 더 이상 소위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지 않고 그들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기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평생 한 가지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부자들은 이미 부유한데도 돈을 더 벌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는 걸까요? 예를 들어 마윈이라는 사람은 분당 수억 원을 벌면서도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시 비웃으며 그가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가장 슬픈 점은 그가 정말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실을 알게 되면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웃음거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고용해서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기꺼이 그렇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점점 비어가고 매달 지출은 점점 늘어난다면 여러분은 저희 같은 고용주에게 시간과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돈을 벌든 안 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 저희 지갑에 넣은 다음 그 돈으로 다시 그들을 저희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오늘 제가 어떤 가방이든 갖고 싶으면 그냥 매장에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돈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포르쉐 차를 좋아하게 되었다면 매장에 있는 에르메스 10개를 가져다가 바꾸면 됩니다. 그럼 제가 돈이 필요할까요? 심지어 오늘 제가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생겼다면 그녀에게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에르메스를 아무거나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단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자들은 정말로 돈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르메스 로고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발명한 가방을 사거나 여자에게 다 써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상상 속의 가방 몇 개만으로도 그 여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의 셔덧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셔덧이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단 한 번의 전염병이 전 세계의 모든 금기를 무너뜨렸습니다. 한 국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싶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소비를 촉진합니다. GDP는 소비와 관련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비 보조금, 고용 보조금과 같은 많은 종류의 보조금을 봅니다. 다 무엇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이 소비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요? 왜 매년 중앙은행들은 계속 돈을 찍어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까요? 여러분에게 돈을 쓰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감히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이 더 필요할수록 돈을 벌 방법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은 밑바닥에서 일하는 97%의 가난한 사람들과 위에서 관리하는 3%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 3% 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소비의 셔덧에서 벗어나 소비의 셔덧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이 설계한 소비의 셔덧을 겹겹이 벗겨내어 여러분이 그 안의 핵심 논리를 보고 즉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채널은 기업가, 투자자, 부자들을 위한 부자 되는 사고방식을 전문적으로 공유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우선 여러분은 반드시 경제적 자유라는 셔덧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봐요 친구, 당신은 항상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게 셔덧이라고 하는 건가요? 사실 경제적 자유 자체는 셔덧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수동적 소득이 지출을 초과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 여러분이 가진 모든 부동산을 팔고 그 돈을 안정적인 이자율을 제공하는 곳에 예치하여 매달 $10,000를 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달 $8,000만 쓴다면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걱정 없이 돈을 쓸 수 있고 슈퍼카를 유지할 수 있고 여자친구에게 에르메스 가방을 선물할 수 있고 고급스러운 파티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또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가들을 위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왜일까요? 자본가들이 사치품, 가치 있어 보이는 자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셔비주로 만들어 여러분에게 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매달 그 셔빚을 누리기 위해 집과 같은 진짜 자산을 자본가들에게 팔고 계속해서 더 많은 셔빚을 사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소비의 셔덧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더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부자 2세들, 부잣집 자녀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술 마시고 여자들과 놉니다. 모든 것을 경험해 봤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제적 자유 속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원시림 속의 원숭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거의 아무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누구나 먹고 마시고 자고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자 2세가 되고 싶어 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즐길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누가 여러분에게 사치스러운 삶이 즐기는 삶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저 종이가 돈이라고 말했습니까? 저 불편한 차가 슈퍼카라고 말했습니까? 저 바다 전망의 집이 별장이라고 말했습니까? 저 몸매 좋고 얼굴 예쁜 여자가 미인이라고 말했습니까? 도대체 누가 여러분에게 저것들이 모두 매우 비싸고 여러분이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즐기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그것들을 가지지 못하면 실패자이며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은 거대한 다단계 조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은 점차 완전히 세뇌당했습니다. 부모, 선생님, 주요 언론 매체, 여러분이 보는 광고, 영화, TV, 모든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러한 개념들을 심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즐거움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면 사치품을 사고 온 세상에 자랑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샀기 때문에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 부자의 즐거움을 얻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이 전 세계적인 다단계 조직이 점점 더 커지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발전시키는 게임의 운영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강자와 지배자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이 규칙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은 사실 등록만 하면 끝나고 돈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결혼은 평생 한 번뿐인 일이라고 말한다면 설마 그런 신성한 순간에 아끼고 싶겠습니까?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가난한 사람들은 즉시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전부 꺼내 세기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음식은 온통 명품입니다. 체면이 하늘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풀죽만 먹더라도 적어도 결혼식에서는 해산물, 전복을 먹어야 폼이 납니다. 결혼은 평생 한 번뿐이라는 말 때문에 웨딩 산업, 메이크업 산업이 갑자기 호황을 누립니다. 이때 가방 파는 사람, 화장품 파는 사람은 살짝 웃으며 한마디 남깁니다. 여자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예쁘게 화장해야 부잣집 눈에 들 수 있고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여 왜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맛있게 먹고 노는 것은 신나게 놉니다. 한 달 월급으로 가방, 화장품을 사고 심지어 성형 수술까지 합니다. 간단합니다. 평생 노력해야 겨우 집 한 채 살 수 있다면 차라리 겉모습에 조금만 투자해서 더 큰 임대주택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자신도 더 편안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 만약 당신이 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집과 차는 남자가 준비해야 하고 그 결과 여성 고객 전문 서비스 업체들은 대박이 납니다. 다음은 프러포즈 차례입니다. 보석상들은 그저 부드럽게 한마디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며 한순간이 영원히 전해진다. 듣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감동하여 결혼에는 반드시 수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급전이 필요해 그 다이아몬드를 팔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전혀 희귀하지 않다는 것을, 단지 상인들이 일부러 작게 잘라 여러분이 매우 귀하다고 느끼게 만든 것뿐입니다. 사실 요즘 다이아몬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심지어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살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결혼 후에는 팔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세뇌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 비싸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다이아몬드는 원래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상인들이 그것을 작게 자르고 이 돌멩이가 대대로 전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꺼이 수만 달러를 지불하고 그것을 삽니다. 그러므로 왜 착실하게 공부하고 명문대에 가야 할까요? 미국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이 학자금 대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왜 부동산 투자를 좋아할까요?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제가 받는 임대료는 급등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10% 이상의 임대료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인터넷에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집을 사는 것보다 임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그저 웃으며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명품 가방 하나, 다이아몬드 하나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손에서는 사치품이고 셔비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명한 사람의 손에서는 자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자는 지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동 가치를 바쳐 그들을 먹여 살리게 하고 그들이 명예, 권력, 사랑,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만드는 자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왜 지금 수많은 유명인들이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며 몇 달러짜리 물건을 팔기 위해 소리를 지를까요? 왜 개인 박물관까지 가진 거장들이 인터넷에서 길거리 음식처럼 싼 물건을 팔까요? 왜 수십억 원어치의 보석을 가진 귀부인들이 피부 미용을 위해 잠을 자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영상을 찍을까요? 유튜브에는 25억 명의 사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단 1만 명이 여러분에게 100달러씩만 줘도 여러분은 즉시 100만 달러를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가 미디어 세상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할애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단 한 푼도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백만장자, 심지어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트래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여러분이 자본가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유튜브 시청은 단지 시간을 죽이는 도구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막대한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입니다. 특히 앞으로 20년 동안 세상이 불의 운세로 접어들면서 빛, 영화, 가상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산업은 돈을 벌기 매우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바로 자가 미디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만히 누워 있지 않고 부자들과 함께 돈을 벌고 자산을 사고 자산을 창출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사치품을 사지 않고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을 축하하지 않고 원시 동물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잘 수 있으면 충분하고 그러면 더 이상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년 자본가들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10년, 20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손에 든 돈이 얼마나 가치가 떨어졌는지 알게 될 거야. 지금 몇 달러면 국수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지만 10년 후에는 밀가루밖에 못 먹을지도 몰라. 한 국가는 결코 전 국민이 일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미 무너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으로는 가만히 있고 싶다고 말하지만 매일 집값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사러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저는 집값이 저평가되었을 때 집을 사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평생 집을 살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를 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집을 사지 않지만 누구보다 집값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가격이 급등할 때 집을 사고 가격이 조정될 때 팔라고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고수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더 똑똑해져야 하고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소비에 셔도체 쉽게 빠질까요? 세상에 태어난 97%의 사람들은 통계 수치가 되기 위해 사회 운영 기계의 연료가 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말들이 있어서 이렇게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은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리를 이해할 것입니다. 배는 별로 노동하지 않습니다. 단 1%의 부자들이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나머지 97%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과 소비의 셔도츠를 끊임없이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노력할수록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면은 미덕이다 또는 노력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 세상의 게임 규칙은 약자만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칙은 강자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학교 선생님들의 입을 빌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입합니다. 무엇이 도리인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사야 하는가? 제 수학 선생님처럼 그분은 자신이 집과 차가 있다고 매우 자랑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통적인 교육에 매우 깊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학교에 고용된 사람이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들 앞에서 소비주의를 부추기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저도 만약 내가 노력하지 않고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매우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행히 저는 명문대에 합격하지 못했고 다행히 창업할 시간을 준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을 반대로 보고, 반대로 배우고, 반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모든 것을 유연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만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늑대이고 그들의 삶의 논리는 어떻게 양을 우아하게 잡아먹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이고 그들의 삶의 논리는 어떻게 늑대가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도리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착취당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까지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승패만을 인정합니다. 강약만을 보고 실력으로만 평가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듣기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이 실패하면 여러분의 방법이 옳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여러분이 성공하면 수단이 잘못되었더라도 사람들에게 신처럼 숭배받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가장 혐오스러운 점은 그것이 운영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의 셔도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것을 뒤엎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참여하고 함께 그 셔도체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까요? 자본가들이 여러분을 중독시키기 위해 이것들을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을 형성하면 매달 담배와 술을 파는 사람들에게 꼬박꼬박 돈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배와 술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독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담배와 술을 파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여자들이 매일 출근할 때 기본적으로 밀크티, 과일 주스 또는 스타벅스 몇 잔을 삽니다. 길을 쉬었다 보면 참지 못하고 옷 몇 벌을 더 삽니다. 그리고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요가 강사를 고용합니다. 퇴근 후 피곤하면 집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잠시 보다 보면 또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지 않을 운동화 수십 켤레를 사고 평소에는 노후 대비 용품을 삽니다. 나이가 들면 차를 사고 롤렉스를 삽니다. 여자를 쫓아다니려면 좀 꾸며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때 군중 효과와 비교 심리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는 대중처럼 돈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쓸수록 여러분이 더 즐길 줄 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처럼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게임도 하지 않지만 담배, 술, 게임, 롤렉스, 수집품, 차를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되팔거나 더 많은 사업 기회를 가져다주는 소통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식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고 시가를 권합니다. 아니면 싼 값의 차를 사서 독특하게 개조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되팝니다. 저는 기꺼이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쓰지만 소비의 셔도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소비의 셔도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다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물건들을 계속 삽니다. 예를 들어 롤렉스는 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가격이 오릅니다. 저는 데이토나 라인만 좋아하는데 이제 곧 신제품이 나올 예정이라 제가 산 것들은 모두 한정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후 저는 갑자기 아주 바보같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팔고 싶다면 사람들은 제가 사용했던 시계를 서로 사려고 경쟁할 것입니다. 저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셔도체에 갇힌 사람들조차 저를 존경하고 제 비위를 맞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 자산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사는 경우 저는 항상 회사 명의로 삽니다. 왜냐하면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은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저는 뒤에 앉아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출력체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차를 바꿉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내기 때문입니다. 유지 보수비, 주차비와 같은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은 개인 명의로 차를 사고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쓰고 심지어 차를 사기 위해 빚까지 냅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바꾸고 싶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제 중고차를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똑같이 사치품을 사더라도 부자는 돈을 절약하거나 여러분에게서 돈을 벌기 위해 사는 반면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질투하고 탐내기까지 합니다. 그런 감정이 많을수록 소비의 셔도체 더 쉽게 빠지고 결과를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단지 시대가 변했을 뿐입니다. 미래에는 소비의 셔도치 더 이상 사치품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 인공지능, 그리고 자가 미디어와 같은 가상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살고 있고 현실 세계는 단지 생존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소파에 앉아 각자 휴대폰만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미래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소비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노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을 소비의 셔도체에 빠뜨린 다음 가난한 것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처럼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룻밤 사이에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면 다음날 부자들은 스스로 빨래하고 밥하고 심지어 직접 채소를 키우고 돼지를 길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무엇에 의존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노동하게 만들까요? 만약 법으로 강제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왜 당신은 내게 일하라고 시키면서 당신은 일하지 않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만 영원히 가난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들에게 강렬한 물질적 욕망을 갖게 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월급을 주고 먹여 살려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하고 근면함으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100동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월급이 100동이라면 저는 한 사람만 고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더 가난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더 가난해지고 모두가 일자리를 원한다면 경쟁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월급은 50동으로 줄어들 수 있고 저는 100동으로 두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새로운 곳에 새 회사를 열었습니다. 대유행 이후 경제가 침체되어 현지 대학생들 중 많은 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노동 공급은 증가하고 채용 수요는 감소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월급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일할수록 저는 더 많은 돈을 벌지만 10명을 고용하는 비용은 이제 예전에 3명을 고용하던 비용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누워 세상을 외면하기로 선택했지만 소비의 셔도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단지 가족과 자녀에게 돈을 덜 쓰고 자신을 위해 더 많이 쓰고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영화, 광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까지 소비의 셔도체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들지만 물질적 욕망은 점점 더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 뇌에 들어가 생각과 분석 과정을 거쳐 우리가 선택하고 흡수할 때 비로소 그 부분이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치와 답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개인적인 경험과 결합하여 문득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 그 순간만이 우리 것입니다. 정보를 보는 것은 지식이고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부자, 기업가, 투자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무료 지식을 공유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고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한두 마디라도 찾으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